누구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보통은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그 죄책감이 사실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우리를 방해하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죄책감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 이거 보통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착한 마음의 목소리라고 배우니까요. 근데 정말 항상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순서대로 죄책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아는 죄책감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생존의 법칙을 거쳐서 이 감정이 진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본질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감정.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책감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바로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죄책감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쪽 길이 아니야 하고 알려주는 내 안의 경고등 같은 거라고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내키지 말라.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도덕적인 가르침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는 건지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이 주장의 중심에는 대자연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나 바다가 아니에요. 뭐랄까,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거죠. 이 거대한 생명체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나 선생님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기꾼이나 도둑 같은 역할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늘 하던 생각이죠. 사기꾼?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기꾼은 사회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역할일 뿐이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필요성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만약에 사회가 사기꾼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막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그건 오히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보통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관점에서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신호라는 거죠. 도덕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적합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세상을 아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철학의 바닥에는 약육강식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거대한 정글이라는 거죠. 이 정글에서는요, 살아남고 이기는 게 전부예요. 그 과정에서 남을 속이든 밟고 올라서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뿐이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이 관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배가 고프면 절대 양심적일 수 없다. 그 양심이라는 게 무슨 대단하고 고결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양심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자, 이 관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양심은 일종의 사치라고요. 죄책감은 배부른 소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3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 1단계, 투쟁.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단계죠. 그러다 2단계, 성취를 이룹니다. 드디어
내 배를 채울 만큼 성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3단계, 각성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때서야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 사취를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에요. 내 컵이 먼저 가득 차야 그제야 다른 사람의 빈 컵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양심 같은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죄책감이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이 철학이 말하는 죄책감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죄책감은 도덕적 판결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변화의 신호라는 거죠. 마치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될 때가 됐다고 느끼는 것처럼 당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알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책감이 들 때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상황이 좀 나아졌구나. 이제 이 역할은 내게 맞지 않는구나.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구나. 이렇게요. 내 안에서 울리는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죄책감, 그게 정말 여러분의 도덕성을 꾸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 당신이 변해야 할 시간이라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늘 익숙했던 이 감정이 오늘부터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